치킨도 어떻게 보면 제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니까 네. 한 번씩 사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거 아. 말해야 되겠다. 중요한 걸 얘기 안 했군요. 자, 매우 중요한 걸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IRP는 박보미 TV. 박구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직을 하기도 하고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퇴직금을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위해 특별히 모신 분은요, 안녕하세요, 쑥입니다. 쑥님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잠시 우리 회사를 스쳐가셨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에게는 그냥 새로운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쑥님 잘 부탁드리고요. 한마디 해주시죠. 인사.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어제 그랬잖아요. 갑자기 쑥님이 와가지고 이전 회사를 퇴사했기 때문에 퇴사 후에 뭐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다, 컨텐츠 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자, IRP 무엇인지, 자, 초년생의 퇴직금 정산하는 과정을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지만 퇴사하는 사람을 옆에서 만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남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때마침 쑥님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네. 직전 회사를 지금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잘 오지 않는 기회인 거죠. 한번 잘 우리가 녹화 영상을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고 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 퇴사 후에 해야 될 일, 퇴사 IRP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이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남겨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퇴직금 정산입니다. 퇴직금 받아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받는 거구나. 네. 자, 기본적으로 1년 채워야 됩니다. 1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데, 자, 1년 채우면 퇴직금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한 달 월급? 그쵸. 한 달치 월급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 가까워요. 사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여러 해 다니면 다닐수록 어디선가에 한 달치 월급이 쌓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쑥님이 퇴사를 언제 했죠?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자, 화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사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녔어요? 대략 진짜 딱 1년 다녔습니다. 딱 1년. 네, 딱 1년 채워야 되죠. 보통 아무리 힘들어도 1년 채우는 이유는 월급 한 번 더 받으려고, 그쵸.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딱 1년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어떤 안내를 받았나요? IRP 계좌를 개설해서 급여 담당자 분에게 메일 전달하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혹시 쑥님 IRP 들어봤어요? 아니요, 완전 생소해요. 완전 처음. 네. 봐봐요. 수요일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IRP를 제출하세요. 이게 왜 왔냐면 1년 이상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게 생겨 있고,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퇴사를 한다면 지금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인데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IRP를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설하자마자 바로 전달을 하겠죠. 오늘 네. 바로 이제 직전 회사에다가 계좌번호를 전달할 거고요. 그러면 그 후에 저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퇴직금이 입금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요, 입금된 걸 가만히 두면 현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운용해 주는 겁니다. 자, 운영이 아니라 운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투자 상품을 구성하는 걸 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상품 굴리기. 자, 여기까지가 쑥님이 해야 될 일이고요. 미리 정해야 되는 거 하나는요, 퇴직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죠? 일시금으로 받는 거랑 뽑아서 쓰는 거랑, 자, IRP라는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마치 연금저축처럼. 그래서 일시금을 출금할지 굴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순수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대략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퇴사 다 처리됐고 IRP 제출해야 되니까 이제 IRP 개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RP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 휴대폰으로 만드는 거 콘텐츠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네. 그냥 그대로 음. 냅두고 4년이 지난 것 같아요. 돈 넣었어요? 그때 한번 넣어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정말 생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도요, 초년생 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얘기이고, 여기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는요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90% 비슷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연금저축에 대한 이해도 90%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전달도 중요하지만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요. 쑥님의 지금 자산관리의 출발 그거를 지금 직접 알려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해줘야 되는데 한 번 해줬는데 다른 사람도 또 언젠가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쑥님한테 해주는 얘기를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남기는 겁니다. 자, 영상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이 길게 나오더라도요. IRP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들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켰습니다. 마켓 들어가가지고요. 증권사의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3개 깔려있네요. 이거 뭐죠? 일단 미래에셋이랑 나무는 네. 제가 기존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주식 하던 게 있어가지고 네. 열었고 그 미리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제가 찾아보니까 IRP 계좌를 개설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넘으면은 그만큼의 또 상품권을 주거나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스타벅스 상품권밖에 없더라고요. 그걸로 아라도 한 잔 마시려고 준비했습니다. 진짜 우리 직원 다 여기죠. 이거 하나 커피 한 잔. 아니 지금 쑥님 사실상 어제 입사해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네, 했는데 그 와중에 이거 찍자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벤트를 찾아봤군요. 그럼요. 중요한 거니까 이건. 근데 차이가 뭐냐면 IRP는 상품권 한도가 있어요. 3만 원밖에 못 줍니다. 뭐 그거라도 받으면 좋죠. 근데 나중에 연금저축은요. 네. 제한이 없어가지고 많이 주면 100만 원도 받습니다. 와,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본인의 것은 본인이 잘 챙겨야 됩니다. 그죠? 회사가 많은 것들 도와주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내 돈은 내 손으로. 여기서도 커피 한 잔 더 챙기기 위한 팁이 있었군요. 그러면 한두 걸로 개설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한두 광고 많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또 이렇게 골라 놓은 게 참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보여드릴게요. 한투를 누릅니다. 통합 앱이니까 여기 그냥 들어가면 돼요. 뭐 복잡한 거 많이 나옵니다. 닫고 메뉴를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계좌 개설. 자, 이걸 누릅니다. 계좌 개설하기 누르고요. 추가 개설하기는 계좌 있는 사람이 주식 계좌 있는 사람이 연금을 추가한다거나 IRP 추가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네. 있는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고요. 아직 애 없죠. 20대니까. 애 있으면 자녀 계좌 꼭 해주세요. 얼마나 요즘에 많이 트면 첫 메뉴가 이게 나오겠어요. 이거는 필수인 거예요. 이제는 계좌 개설하기. 계좌 개설 한 번으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주식과 ISA, CMA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자, 계좌 개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개설할 필요는 지금은 없겠죠. 그래서 네. 얘를 꺼주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다 보면 자, 딱 나오죠. IRP 지금 이것만 딱 필요하니까 이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왕이면 계좌를 동시에 여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좌 개설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나면요. 한 달 동안 잠기는 거 알죠? 그래요? 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한 달 동안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설이 보통 막혀요. 계좌를 막 만들어서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3개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여는데 3달이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열 때 여러 개를 열어두는 것이 보통은 좋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계좌는 다 있고 IRP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IRP만 체크를 딱 하고 계좌 개설을 하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IRP는요, 여기에 어떤 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저축금이 들어있는 IRP와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모습이 싹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체크를 해주고요. 체크 됐죠? 위에 거는 꺼주세요. 근데 위에 거는 왜 거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도 되는데 같이 하면 더 복잡해져요. 자, 위에 보면 저축하는 거잖아요. 저축해서 세액공제 받는 거는 어차피 쑥님은 연금저축에서 따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자, 이 계좌는 순수하게 퇴직금만 들어있는 IRP로 가지고 가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으로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을 용도로는. 그 다음에 다음. 자, 이제 이름을 적을 겁니다. 그냥 제가 적을게요. 이름이 뭐죠? 쑥님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시겠어요? 계좌 개설하기. 본인 소유의 계좌 개설을 동의합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네. 체크 안 하니까 안 뜨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 자, 쭉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IRP 개설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계좌로 여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지점이 있고 거래를 하고 있는 뭐 PB님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밑에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위에 걸 선택하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관을 다 읽어줍니다. 전체 확인. 자, 지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빨리 넘길 테니까. 속독 네. 배웠죠, 속독? 당연하죠. 옛날에 훈련 배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다 읽었죠? 너무 시간 많이 줬네. 자, 이렇게 모든 약관을 다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팁인데 우리는 증권사의 광고를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받고 싶죠. 그렇죠.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저는 받는 편이거든요. 네. 자, 옆에서 봐요. 깻님이 이게 무조건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이벤트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쵸.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오는 게 귀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중에 광고 있으면 선택을 눌러요.
자, 저는 이렇게 해놔요. 저는 문자 올리는 거 싫고요. 우편물 싫고 전화 절대 싫어요. 근데 좋은 이벤트를 받기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선별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메일만 체크를 해놓고 이메일 하고 나서요. 덩달아 푸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FC 정도. 그러면 이제 올 때 연금 이벤트 크게 하네?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게 뭐가 나왔네? 이런 것들 정도는 살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정도로 해놓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료. 자, 미동의 전화나 SMS 우편 안 오고 이메일과 푸시만 오도록 확인. 요거는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오픈 뱅킹 또는 마이 데이터, 다른 금융사에 있는 것들을 내가 동의를 하면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함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선택적인 거겠죠. 자, 이건 다음에 할게요. 자, IRP는 예금자 비보호입니다. 매우 놀랍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자기 책임의 원칙,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또 읽어주는 겁니다. 자, IRP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확인, 수수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쑥님 이전에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네. IRP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은행 거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쑥님도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렇지 않게 은행 가가지고 개설해서 제출했을 겁니다. IRP는 어디서든지 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IRP라는 것은 다른 계좌와 달리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어요. 주식 계좌에 우리가 네. 돈 넣어놓는다고 수수료 안 떼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낸다고요. IRP는. 그래서 수수료 중요하고 여기 보면 운영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게 나오거든요. 놀랍게도요. 대형 증권사들은 면제해줘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어차피 스마트폰 할 거니까 여기 보면 네. 어때요? 비대면 개설 시 면제입니다. 안에서 사는 상품들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계좌 자체 수수료는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안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증권사가 무조건 이득이네요. 무조건 이득이죠. 근데 대부분의 잔고는 은행에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제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수수료 없습니다. 자, 확인 다 됐죠? 자, 내려보면 투자 위험 이런 거 중요하겠죠.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할 때 16.5를 낼 수가 있는데 중도 해지하면 16.5를 다 뱉어낸다 라고 그냥 외워버려요. 페널티 큽니다. 네. 그 다음은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각각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과세가 더 될 수 있다는 내용 확인.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더 비싸지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요. 그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거나 ISA처럼 또는 미루어지는 계좌들이 있죠. 연금저축처럼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요.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원래 내야 돼요. 네. 특히 근속연수가 짧으면 많이 나와요. 그걸 내야 되는 건데 계산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지 않고 같이 붙어서 쑥님의 계좌에 들어오겠죠. 왜냐면 쑥님이 내야 될 테니까 미리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산된 만큼을 그냥 붙여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쑥님은 퇴직소득세가 계산만 되어 있을 뿐 그걸 같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이 IRP에 들어있는 돈을 필요하다 써야겠다 깨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야 되던 그 퇴직소득세를 그냥 내고 찾게 돼요.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해진 만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고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주어지는데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란 게 뭐냐면 IRP에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을 수령한다는 거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돈을 쪼개 10년치로 120개월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쓰는 거를 말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뭐 목돈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쓸래. 그리고 그때까지는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굴려야지 라는 선택을 하면 그게 더 좋은 거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연금으로 얘를 수령 신청하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최초에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있죠. 걔를 30% 깎아줍니다.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는 감은 안 오지만 그냥 그 혜택이 있다는 걸 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받으면 그냥 100% 내는 거고 언젠가 연금으로 받으면 70%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금을 수령하던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40% 깎아줘요. 자, 그런 정도의 혜택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 여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주요 내용 확인. 자,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사하신 지 이틀 되셔가지고 자, 주식했을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채권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죠. 발행자가 파산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성은 다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 이런 내용들 이해하셨나요? 네, 방금 이해했습니다. 방금 이해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방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확인이 생겼죠? 확인.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죠? 네. 원래 우리는 어떡하죠? 이 다음 왜 안 뜨는 거야? 체크 이런 겁니다. 네.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 IRP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얘를 굴려가지고 언젠가 내가 타 쓰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계좌로 타 쓸지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겠죠. 왜냐면 그때 가가지고 조건이 됐는데 내가 어디로 받을지가 그때 바꾸더라도 기입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계좌 자체로는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IRP는 돈이 묶입니다. 여기서 다른 계좌로 받아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환 계좌라는 걸 등록을 하게 되고 지금 계산하는 IRP랑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받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제일 편한 거는요, 그냥 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은행 계좌 외우고 있는 거 하나 있죠? 네. 그거 입력하시면 돼요. 반환 계좌를 등록했습니다. 완료. 자, 이제 신분증 촬영할 단계입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놀랍게도 요즘에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쓰고 있어요? 아니요. 안 쓰고 있어요? 네, 귀찮아서 네. 신청은 안 했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언제 필요하냐면 갑자기 병원 갈 때. 요즘 병원 가면 무조건 내야 돼요, 신분증을. 신분증을 네. 항상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폰 항상 들고 다니죠. 그쵸. 제가 왜냐면 그때 없어가지고 빠꾸 먹어서 집에 왔었어요. 근데 딱 한 번 해두고 나니까요. 네. 제 신분증 안 들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모바일 신분증 앱 켜주세요. 같은 요령이란 말이에요. 해두면 정말 편합니다. 꼭 네. 나중에 해두시고 네. 지금은 실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물 신분증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사진 살짝 볼게요. 네. 가끔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인식 오류가 나는 게 오류가 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자, 확인 누르면 이제 신분증을 찍어주세요. 무사히 다음 화면에 나왔다는 건 신분증 인식이 잘 됐다는 거겠죠? 자, 네.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본인 인증이라는 절차입니다. 금융거래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다른 데서 계좌를 튼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네. 그걸 뭘 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내가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내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고 신분증을 습득했을 수 있죠. 그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에 무언가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는 절차가 뭐냐면 이게 진짜 당신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방금 숙님이 가지고 있던 그 카카오뱅크 계좌로 금융기관이 1원을 이체하면서 거기에 입금자 명 있잖아요. 네. 그걸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느냐인 거예요. 자, 신분증을 누군가 줄 수 있지만 그 주는 사람이 카카오뱅크 앱을 열어 입금자 명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는 매우 적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 신분증 가지고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본인이 맞는지를. 얼굴 인증이 새로 추가된 건데 누가 신분증 습득했어도 얼굴 다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인증 절차로는 지금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해볼까요? 저는 얼굴 인증은 살짝 자신이 없어서 계좌로 인증받겠습니다. 계좌 인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금융기관 계좌로 1원을 보낼 겁니다. 그 1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입력을 할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어떤 계좌로 받을 건지를 입력하게 되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겠죠. 당연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카카오뱅크로 할 것이고 계좌번호를 또 입력해 주세요. 자, 계좌 인증 진행 누르면 자, 8905라는 숫자를 보내줬는데 자, 이게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 이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시점에 네. 누군가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가 되는 거예요. 8905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성공하였습니다. 본인께 확인된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본인 계좌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완료.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승님이 본인의 의지로 계좌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거침없이 돼야 맞죠?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절차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계좌를 열어가지고 하세요. 저는 금감원입니다. 하는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마지막 절차가 들어갑니다. 혹시 지금 숙님이 계좌 개설하는 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걸 막기 위해서 안도 제한, 지연 이체, 단말 지정, 입금 지정 막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 우리가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숙님은 여기에 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는 누굴 걱정해야 돼요?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들.
충분히 당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갈취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확인. 투자자 정보 확인. 자, 이제는 본인이 개설이 된 거 알아요. 여기까지는 은행 계좌 트는 것도 똑같잖아요. 네. 이제는 증권사의 스케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을 그냥 고객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투자자요.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투자 성향과 그런 걸 가졌는지 증권사는 모르고 있죠. 네. 그래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본인 계좌인가요? 네. 네. 자, 직업 직장인인가요? 네. 네. 어제까지는 자연인이었는데 드디어 입사해가지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투자할 때 어떤 돈으로 할 건가요? 퇴직금이요. 손님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를 하는 목적이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숙님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 맞는 거 누르면 돼요. 여유자금 운용인 거죠. 퇴직금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겨버린 거니까. 자, 투자자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장명 입력. 오, 이런 게 있군요. 우리 회사의 박구미 TV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완료. 직장인의 경우 직장 주소를 필수로 입력해 주세요. 시킨 대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채워야 되는 정보들 헷갈릴 거 없을 거예요. 그냥 쭉쭉 시키는 대로 입력을 하다 보면 헷갈릴 만한 거는 원장 통보 수령 방법. 자, 뭔가 잘 모르겠다. 앱에서 직접 조회로 해놓으면 됩니다. 확인. 자,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스마트폰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심을 수가 있죠. 요즘에는 얼굴도 인식하고 지문도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활용하면서 6자리 비밀번호가 추가된 개념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 4자리 숫자는 보통 우리가 증권사 가거나 하면 항상 4자리를 누르라고 할 것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6자리를 자주 누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앱을 이용하고 거래를 하려면 4자리 숫자와 6자리 숫자 비밀번호 2개 정도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네. 짠! 쑥님의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관련된 거 카톡으로도 와요. 그래서 나중에 계좌번호 같은 거 궁금할 때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카톡으로 들어가면 웬만한 거 볼 수 있어요. 항상 카톡 확인하는 습관 들이는 게 좋고, 자, 여기 보면 퇴직연금 계좌라고 나오죠. 네. IRP의 계좌번호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 자체 계좌번호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자주 까먹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화면 저장 버튼 있죠. 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나와요. 갤러리 들어가 보면 네. 이 이미지가 떠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돼요. 그 다음은요, 계좌는 개설이 된 거고, 계좌 개설이 될 때까지는 4자리 숫자만 지금 썼죠. 왜냐하면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비밀번호를 만든 거예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에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입력하는 단계가 옵니다. 자, 한국투자 인증 등록 누릅니다. 자, 인증수단 등록. 이제는 이 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절차들을 넣게 돼요. 자, 간편 비밀번호 이런 거 만든다고 나오죠. 다음. 네. 자, 6자리가 이제 나옵니다. 네. 이제 이 폰에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연속된 숫자 1111은 안 돼요. 자,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니까요, 페이스 아이디도 함께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함께 해두면 좋겠죠. 이게 6자리 숫자 비밀번호랑 거의 대체되는 느낌이라서 얼굴을 입력해두면 6자리 그거를 많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엄청 편하겠죠. 자, 입력해줄까요? 자, 이렇게 한국투자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얼굴 등록된 거죠. 관련된 내용들이 카톡으로 올 거고. 자,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당연히 뭐 뜨겠어요? 얼굴 해라고 뜨겠죠. 이야, 아이폰 성능 되게 좋다. 네. 방금은 거의 한쪽 볼만 갖다 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막 시황, 뭐 트렌드, 혜택 이런 걸 받는 것들인데요. 자, 이거는 나중에 편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눌러놓고요. 어차피 끄는 것도 쉬우니까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첫 화면을 보면 증권사마다 첫 화면은 되게 달라요. 많이 헷갈릴 겁니다. 여기서 항상 뭘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냐면, 밑에 잔고 화면 이거 좋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화면은 자산 이런 게 좋아요. 자산 눌러볼게요. 쑥님의 계좌 여러 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방금 네. 튼 IRP 나오고, 밑에 보면 위탁 계좌라고 나옵니다. 네. 주식 계좌인 거죠. 옛날에 만들어뒀던 비어있던 계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원 계좌도 여기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계좌번호가 나왔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보면 계좌번호 복사라고 적혀 있죠. 얘를 누르면 자, 복사가 된 거죠. 네. 이제 인사 담당자 분께 저걸 붙여넣게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번호는 이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요 계좌라고 이메일을 보내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끝났죠? 네. 자, 이제 계좌를 메일로 일단 보내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IRP 계좌를 개설했고요. IRP 오픈도 했고, 그리고 쑥님이 하고 싶다던 이벤트도 참여를 했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드디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돈으로 뭘 해야 될지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지나면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법적으로요. 퇴사가 되고 나면 2주 안에 퇴직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입금되고 나면 알림이 올 거 아니에요.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쑥님이 운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IRP는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입니다. 인디비주얼 개인 리타이어먼트 퇴직 펜션 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고 부르고요. 이 목적이 말 그대로 개인이 퇴직금 가지고 연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름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쑥님이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고 연금으로 언젠가 수령을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시점, 자 20대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돈을 언젠가 다 쓰게 될 텐데 저는 한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75세. 오. 왜냐? 네. 지금 느낄 때 제가 65세 때 쓸 거거든요. 저보다 한참 어리시기 때문에 그때 즈음에는 75세가 지금 65세 같은 느낌 아닐까? 그런가요? 너무 먼 미래라서 네. 생각 안 해봤죠. 자, 그렇다면 이거 몇 년 써요 대체? 이거는 4, 50년 씁니다 지금. 4, 50년 뒤에 계좌를 수령 신청해가지고 연금을 다 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퇴직금 받아 있는 거는 크지 않죠. 네. 근데 언젠가 또 퇴직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또 다른 데 이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퇴직금이 여기 또 쌓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제출해라고요. 이걸 또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회사 A 퇴직금, B 회사 퇴직금, C 회사 퇴직금 모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퇴직금만 딱 들어있는 계좌를 IRP로 하나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퇴직, 이직 여러 번 하더라도요. 이 계좌에는 퇴직금만 계속 넣으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쌓여갈 거고 만약에 한 회사를 오래 다닌 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듬뿍 들어오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 옆에 깻님 있거든요. 깻님은 65세 때까지는 노예 계약을 통해 열심히 유튜브 컨텐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응이라고 하죠. 몇 살까지 해줄 거예요? 우리 회사를 위해. 저는 75세까지 하겠습니다. 깻님 완전 바로 밀렸어요. 잘 키워보세요. 그러면 깻님이 65세 때 퇴사를 하시면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아 쑥님이 75세 때까지 해준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4, 50년 동안 한 달치 월급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그 원금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40년, 50년치를 곱할 텐데 거기에 월급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매번 그 월급만큼 1년 7월 동안 쌓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4, 50을 곱해봐요. 이거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4, 50년 동안 여기서 투자하죠. 그러니까 네. 7%로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1% 굴리면 돈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원금만 남겠죠. 2, 3%도 해도 물가 정도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이 되는 거지만 자 7% 굴리면 이거 그냥 진짜 이렇게 커집니다. 와, 알겠죠? 네. 저거를 구독자분들에게 약속해 주세요. 75세 때 계좌 공개를 해주시기로. 저는 75세 때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제 계좌를 또 오픈하겠습니다. 되게 노예 그냥 한장부터요. 지금 쑥님에서 뭐가 보였냐면 어차피 너무 먼 미래라 유튜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바로 공략을 그냥 해버리네요. 이렇게 큰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그때 굴리게 되고 원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회사를 다닐 때마다 쌓이는 퇴직금이 쌓이는 겁니다. 자, 이게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렇게 써야만 베스트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 하나는 뭐냐면요. 자, 지금은 직전 1년 단위 정도의 월급이 들어올 거니까 크지 않겠지만 이 돈을 75세 때 찾는다 생각해봐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굴리고 운용할 건지 운용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자 IRP 돈 들어왔습니다. 뭘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정말 크게 이렇게 섬을 쫙 그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원리금 보장되는 거랑 투자 상품이랑 구분이 됩니다. 원리금 보장되는 거는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금이 됩니다. 예금이요? 이상하죠? 네. 지금 증권사 계좌 떴잖아요. 네. 예금 돼요. 증권사는 예금을 안 만들잖아요. 그럼 뭘 사겠어요? 은행 거 떼다 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많이 강조했냐면 예금 하더라도 그냥 증권사 계좌 털라고 제가 막 강조했죠. 수수료 아깝다고.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은행 해야 예금할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IRP는 증권사, 금융사들, 은행끼리 서로 상품을 공유합니다. 그 예금 여기서도 된다고요. 그러니 네. 수수료 아끼고 차라리 예금을 하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투가 지금 정답인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예시는 한투로 나갔지만 그게 아니라 미래세, 삼성증권, KB증권부터 해서 증권사 진짜 많고 거기 중에 한 곳을 고르라는 거예요. 수수료 없는 데다가. 그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 계좌 나중에 바꾸는 거 얼마나 귀찮겠어요. 출발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금 되죠.
그다음 증권사에 원리금 보장되는 ELP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중에서도요 막 그런 거 있어요. 우체국 예금, 저축은행 예금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런 것도 여기 하면 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한국 증권금융 매 상품도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용어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금리만 보면 됩니다. 금리,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수익률 높은 거 골라서 매수하시면 돼요. 나는 ELB가 좋아 이런 거 의사결정을 할 필요 없고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제일 높은 거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뭐랑 뭐만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펀드랑 ETF 됩니다. 저거 되면 그냥 다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저 중에 편하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리츠만도 매수가 가능해요. 인프라 펀드도 가능해요. 매콜 인프라 이런 거 있어요. 이해는 안 가더라도 투자 상품들이 다 여러 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채권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ETF가 아니라 알채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 중에서 중님이 선택해가지고 지금의 급여를 넣어두고 75세 때까지 굴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기 쉬워요. 이거 어차피 얼마 안 될 텐데 한 달치 월급밖에 안 될 텐데 그냥 뽑아가지고 치킨 사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걸로 뭘 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뽑아봤자 치킨값 밖에 안 될 거 그냥 넣어두고 잊읍시다. 75세 때까지.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의사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네, 어떻게 하고 싶나요? 있는지. 매우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치킨도 어떻게 보면 제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니까 네. 한 번씩 사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거 말해야 되겠다. 중요한 걸 얘기 안 했군요. 자, 매우 중요한 걸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IRP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아니 뽑을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중도 출금이 불가합니다. 엔드 일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해지해야 돼요. 해지해야 돼요. 자, 아까 배웠습니다. 지금 매우 놀라고 있어요. 해지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했죠? 세금 페널티요. 저축금일 때 페널티가 있는 거고 네. 퇴직금이 들어온 IRP이기 때문에 네. 해지를 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페널티는 없는 거예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 100%를 내는 겁니다. 페널티라니까 옆에 스캔님이 그렇지 와 큰일 났네.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해해요. 저도 되게 어린 세대일 때 퇴직금에 대한 세법을 제일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기는 어떤 거를 골라서 운용을 하되 그 만기가 되면 바꾸고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바꾸는 거 제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사는 거 제한이 없어요. 즉, 쑥님은 여기 안에서요. 그래? 그러면 예금 조금 사고 ELB 조금 사고 뭐 증금도 사고 뭐 펀드 사고 ETF 사고 TDF 사고 리츠 사고 뭐 조금씩 다 사야지 100만 원을 그냥 100개를 나눠서 만 원씩 사야지 됩니다. 마음껏 테스트 공부해봐도 된다는 거죠. 다만 출금 안 됩니다. 자, 다시 네. 들어갑니다. 치킨을 사 먹을 것인가?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래? 그러면 저 한 달치 월급 75세 때까지 굴려볼 것인가? 자, 과연 쑥님의 선택은? 저는 치킨 돈 아끼고 그대로 투자하겠습니다. 이 강요된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매우 강요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아낀 치킨 수백 마리의 가격이 되겠죠. 그게 저는 거의 저기 빌딩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증해 보자고요. 왜냐? 네. 시간의 힘은 그만큼 어마어마하니까. 4, 50년 뒤 유튜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약하며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포트를 짜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짠! 이 영상을 보고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최근에 우리가 만든 영상인데요. 자, IRP에서 우리가 운용할 때 초보가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상품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이걸 쑥님이 지금 무지랭이 상태에서 금융 소비자 또는 우리 곰곰이 분들의 입장에서 이걸 쭉 보시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는 거는 쉬워요. 선택이 어려울 뿐인 거죠. 자, 이렇게 새로 오신 쑥님의 IRP를 열어봤습니다. IR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퇴직금이 무엇인지, 퇴직금의 세금이 어떻게 붙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굴려서 나중에 탔을지에 대한 걸 정말 개괄적으로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네.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중간에 해지를 못한다는 게 살짝 치킨 사 먹을 돈이 조금 부족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75세까지 여기서 꾸준히 배우면서 저도 치킨 한가득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들었어요. 그때쯤이면 치킨의 정도가 아니라 각 회사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을 기억해 보면서 네. 자, 우리 회사의 최연소,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만 네. 최연소 쑥님의 첫 회사로 생긴 첫 출발하는 IRP 스타트
성투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IRP 운영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라는 인생의 큰 어떤 의사결정 후에 이렇게 따라오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IRP도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